BC주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BC보건당국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BC 내에서 델타 변이가 중심이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기관과 생활보조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소 오는 10월 12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인 8곳의 BC주 요양기관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부터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됐고 특히 웨스트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브룩헤븐 케어센터는 5명의 거주민 포함 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근로자들로 인해 요양기관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연이어 목격되고 있다며 최근 BC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2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요양기관 근로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하고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자들 역시 요양기관 입장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BC보건당국의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주 트루도 총리는 연방 관할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캐나다인들의 원활한 해외여행을 위해 백신 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점점 더 포스트 팬데믹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연방총선이 앞으로 한 달여 후인 9월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오전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오는 일요일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조기 총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루도 총리가 조기 총선을 발표하기 위해 오는 일요일에 메리 사이먼 신임 총독을 만나 의회 해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유당의 조기 총선 발표는 시간 문제였는데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로 소수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 진보 성향인 신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은 팬데믹 속에서도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됐고 자유당이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조기 총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올해 안에 총선이 열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대해 확답을 피해오던 트루도 총리는 올여름 전국 각지를 방문하는 등 선거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이어가며 이번 가을 조기 총선 진행은 기정사실로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야당 측은 조기 총선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에린 오틀 보수당 대표는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선거 진행은 위험하다고 비판했고 제그미싱 NDP 대표는 트루도가 정말 국민들을 걱정한다면 이기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테레사탐 연방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는 캐나다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방역 수칙을 볼 때 선거는 충분히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자신한 한편 자유당은 물론 야당들은 아직 조기 총선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초부터 각 지역구의 후보를 미리 결정지었고 각 당 후보들도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18세 미만 영주권자도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이민부는 11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가족 단위 신청자들도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민부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18세 이상의 개인 신청자에 한해 종이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조건의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구비 서류들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이민부는 올해 말 18세 미만 가정과 미성년자에게도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지에 따르면 현재로서 온라인 포털 시스템은 가족 단위 신청자나 국외에 거주하는 연방 공무원 신청자들에게도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에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도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며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앞으로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료된 신청서를 미리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미 서류를 제출한 시민권 신청자는 온라인 재신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민부는 당부했습니다. 한편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앞으로 캐나다 이민부에서 종이 문서로 처리되는 많은 업무들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부는 시민권 취득 시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했고 일부 영주권 신청 절차 역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밴쿠버시 내에서 성범죄 수가 급증해 경찰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1일 밴쿠버 경찰 BPD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밴쿠버에서 신고된 성범죄 건수가 2019년 7월과 비교해 1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신고된 성범죄 건수는 7건, 2020년 7월에는 10건에 그쳤는데 올 7월에는 총 16건의 성범죄가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밴쿠버를 대표하는 유흥가인 그랜빌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에서만 몸을 더듬는 행위나 강제 성관계 등 총 8건의 성범죄가 신고됐는데 이는 지난 3년간의 7월 평균 신고 건수보다 167% 늘어난 수치입니다. BPD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범죄 건수는 더욱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경찰은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BPD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역시 성범죄에 속한다는 내용의 Hands Off 캠페인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